트아 오늘 공포 라디오 할 건데 좀 유명한 얘기라던가 일화라던가 막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읽을 것 같아요. 마침 비도 온다며. 맞아. 됐네. 시작해볼까요? 가보자. 이제 해보자. 오케이, 가보자. 먼저 고르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뭐부터 하실 건데요? 네. 초레전드 공포 소름 괴담 오컬트 트라우마. 그럼 뭘로 하시겠어요? 무조건 없는 공포 불길. 무조건 무조건 없어요. 개구려. 여자건 없는 공포 불급.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남들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지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이렇게 인터넷에라도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때 당시 자동차를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몰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도 좀 멀리 떨어진 현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짰다. 깊은 밤 중 몇 시간을 내리 달렸을까 문득 요의가 느껴졌다. 나는 노상에서 대충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풀 겸 해서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다. 잠시 멈춰서서 벌레 울음소리를 감상하는데 그 소리에 어선폴에 섞여서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설마 야외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커플이라도 있는 건가? 나는 짓궂은 호기심이 이끌어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 근원지로 살금살금 날아갔다. 한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장면이 보였다. 진짜로 하는 건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손에 식칼을 쥐고 여자의 목을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다. 칼의 움직임에 맞추어 여자의 입에서는 하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 애썼다. 하지만 허공에 흔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끝은 저항을 무의미하게 했다. 식칼의 움직임이 반복됨에 따라 여자의 움직임도 점차 멎어갔고 남자는 찌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 순간 내가 있는 반대편 방향에서 부스럭부스럭하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끝났어? 다가온 그들도 한통 속이었다. 자기사, 이런 인적이 없는 곳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인 따위가 있을 턱이 없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요란하기도 해치웠구만. 야, 옷에 다튄 거 어쩌려고 그랬어. 확인 사살 안 해도 돼?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는 그들의 섬뜩한 대화 속에는 가벼운 웃음소리마저도 섞여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전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언뜻 들리는 내용 속에서 내 차 번호판을 언급하거나 차 외형을 설명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내 차 얘기를 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멈추었다. 말을 멈추고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지듯이 뛰었다. 나는 그저 죽은 듯이 웅크렸다. 한참을 주변을 살피던 그들은 주섬주섬 시체를 수습하더니 가지고 온 까만 백 속에 넣었다. 지퍼 올라가는 소리,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불쾌한 오물 냄새가 강력하게 퍼져갔다.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시체를 들고 다들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멈췄다. 내 차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최대한 차를 세운 곳에서 멀어지고자 바다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핸드폰이나 지갑 전부 차 안에 두고 왔다. 그들이 만약 창문을 깨고 수색이라도 하면 내 개인정보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미칠 것만 같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지만 나는 아직 경기를 늦출 수가 없었다. 아예 환해지고 난 후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백사장을 덮을 때쯤 나는 혼잡을 틈타 산책하는 척 겨우 풀숲을 빠져나왔다. 내 차 뒤편에 빨간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긴 했지만 어제 그 사람들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내 차 역시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곳 없이 멀쩡해 보였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우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긴급하게 출발시켜 맹렬한 스피드로 도망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경찰에 연락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 차를 타러 돌아왔다가 나는 그것을 보고 말았다. 조수석 문에 30cm 정도의 길이로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했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로 차는 일절 타지 않게 되어 그 차는 팔아버렸다. 몇 년 후에 전근하느라 먼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 해변에 갈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다. 무섭다. 이거 실화가? 난 이번엔 소름에 돋지 않아서. 그래도 무섭지. 소름 끼치지. 근데 그 죽었다는데. 조수석 30cm 그거는 진짜 족같았겠다 진짜. 저는 소름 돋는 공포시라 꿈을 함부로 사고 팔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은 꿈 나쁜 꿈 묶어서 팔았는데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입만 마시고. 내가 최근에 되게 기분 나쁜 꿈을 꾸긴 꿨는데 내가 하도 개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연락 온 친구 얘기 듣고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랑 어느 정도 친하긴 하지만 또 요즘엔 좀 서먹서먹했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 어쩌다가 나도 시간이 되고 그 친구도 시간이 돼서 어쩌다가 만났어. 근데 친구가 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 요즘 들어 악몽을 꾼다고 하더라고. 얼굴이 하얀 기분 나쁜 남자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꿈이라고 했어. 자기 동네 근처를 계속 그 남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다음날 밤에 꿈에서 깨기 전까지 도망쳤던 그 위치에서 다시 쫓긴다고 했었어. 원래 겁이 많은 친구여서 그런지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게 아닐까 싶었었어. 친구의 불안함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한테 난 겁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꺼줄까? 친구는 내게 그럴 수 있다면 제발 그래달라고 했었어. 난 그 친구한테 갚을 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한테 5,000원을 주고 네 꿈 내가 사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나야 친구한테 갚을 게 5,000원 이상의 가치였지만 친구가 말하길 이 꿈을 사는 건 내가 너한테 어쩌면 목숨을 빚지는 걸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었어.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는 집으로 가서 띵가띵가 놀다가 늦은 새벽에 잠을 잤어. 근데 그날 밤부터 바로 이상한 꿈을 꾼 거야. 핸드폰으로 막고를 치면서 노래를 듣는데 문득 선풍기를 돌린 건 다리 쪽인데 머리맡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쪽을 쳐다봤는데 웬 하얀 얼굴이 창문 밖으로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야. 근데 나를 쳐다보고 있었더라고. 아니 저 남정네는 누군데 남의 집 창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우리 집 대문을 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높디 높은 울타리는 어떻게 넘어서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온 건지 싶었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까? 하다가 에이 귀찮다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꿈을 일주일을 연달아서 꿨어. 계속 같은 꿈을 꾸다가 8월쯤 들어와서 꿈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 여전히 나는 노래를 들으며 막고를 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내 방 창문 너머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나한테 문 열어 이년아 쇳소리로 이런 식으로 말했어. 나는 그때부터 좀 무서워했었어. 근데 여기서 좀 겁먹은 걸 그 남자가 알면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야 이 씨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열어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자 그 남자가 방충망에 머리를 꽝꽝꽝꽝 부딪히면서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고. 하루 종일 대가리 쳐박고 있어봐라 문 열어주나 이러면서 콧방귀를 켰어. 근데 내 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진국은 여기서부터야. 지금부터 쓰는 이야기는 내 친구의 꿈 얘기야. 나한텐 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었어. 얘도 요새 들어 연락이 좀 뜸하대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야! 너 별일 없지? 몸은 괜찮아? 이건 뭐야? 싶어서 아무 일 없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꿈을 꾼 게 너무 불길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했어. 얘는 꿈을 잘 안 꾸는 여자인데 모처럼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 가로등이 없어서 되게 깜깜했었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더라고 했어. 근데 왠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거기 같아서 계속 걷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문득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하얀 국화 한 송이였다고 했어. 친구는 누구를 조문하러 가나 보다 싶었다고 했는데 가로등 맞은편에 이 길 끝에 웬 집이 한 채가 있었다라고 했어. 근데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뭐지? 초상집에 불이 왜 꺼져 있지? 초상집이 아닌가? 문득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봤더니 가로등 옆에 뭐가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였대. 처음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건 줄 알고 시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망토로 목부터 발목쯤까지 가리고 있었다고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들더니 어디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기가 네 친구 방이야. 가서 네 친구 깨워서 데리고 나와. 친구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해줬는데 순간 머릿속에 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 여기가 걔 집이구나 싶었다고 했어. 아니 누구신데 정땡땡을 찾아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오늘 네 친구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순간 친구가 손에 찝찝함을 느끼고 손을 봤는데 고갑끝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더라고 하더라고. 친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친구가 걸어온 길 쪽에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렸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수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네 할머니였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곱게 한복을 입으시면서 오시는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오시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 놈이 와 있어? 오늘 저녁 모가지를 비틀 거야. 그러면서 친구랑 친구의 할머니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를 막 취하더래. 갑자기서 어디서 뚜벅뚜벅 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 이번엔 맞은편 길 끝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하나 오더래.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더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 치고는 조금 젊었었대. 아무튼 그 군복 입은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총으로 남자를 쐈대. 그랬더니 남자가 픽 쓰러지더니 우리 아빠를 막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하더라고. 내 집에 들어온 것들을 모가지를 비트고 사지를 찢어버려야 돼! 그러자 되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남자가 사라졌대. 거기서 꿈에서 깼다고 하더라고. 근데 친구의 이 꿈이 되게 소름 끼치는 이유가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군복 입은 우리 아빠 말인데 사실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봤던 거라고 외할아버지 사진 한 장인데 우리 아빠를 아주 판박이로 빼닮으셨거든. 그리고 친구한테 내 꿈 얘기를 하기도 전에 친구가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 그 남자 사람이라고 느껴지 않았던 게 풍겨져 나오는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손목 발목이 절단이 되어 있었어. 한마디로 발이 없는데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었던 거지. 이건 내 추측인데 나한테 꿈을 말았던 그 친구가 7월 초쯤에 지 친구들이랑 MT를 갔었거든. 아마 그때 담력 훈련 한답시고 뭐 폐가 체험 같은 걸 하지 않았나 싶어. 그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듣고 싶은데 지금 그 친구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1편이고 뭐 2편이 또 있나봐요. 기저 버들어야 돼. 2편도 해요? 2편 너가 읽을래?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나 읽어? 읽고 하고 아니면 있었거든. 기다려? 브레이크 타임? 초반엔 상관없어?